지금은 한국 따위 작고 하찮은 나라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기 대놓고 한국을 비하하는 중국인 학자의 발언으로 미국의 국제학술대회장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이 보잘것없는 나라이고 살아남기 위해 주변 강대국들에 의존하고 기생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몇몇 학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저명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가 이 모든 논란을 잠재우며 충격적인 발언을 해 모두의 시선을 독차지했습니다. 진심으로 한국에 미안하다며 첫 입을 뗀 그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모인 자리에서 애초에 한국은 왜 도마에 오르게 된 걸까요? 궁금증이 난무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카터 박사이고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교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부유해지거나 가난하게 되는지에 관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죠. 저는 사무실에 앉아 창밖으로 푸른 잔디를 걸어가는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책상 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고 그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다시 그 편지를 집어들었는데 손가락 사이로 두꺼운 종이의 감촉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 편지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의 성공 요인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에 연사로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제는 21세기 국가 번영을 위한 조건, 자원과 해양 접근성이었죠.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완벽했습니다. 수년간 저는 천연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들은 세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나라가 될 수 없다고 가르쳐 왔거든요. 특히 무역을 위해 바다에 의존하고 자체 천연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들은 더욱 그렇다고요. 이런 건 아주 쉽지. 이미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으니까. 저는 발표를 위한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 생각은 분명했고 확고했습니다. 땅이 넓고 석유나 석탄 같은 기타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 자연스럽게 더 강력해지는 법이죠. 바다에 의존해야 하는 작은 나라들은 항상 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제가 평생 믿어온 바였죠. 그때 책상 위 전화기가 울리면서 제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에드워드, 회의 자료 받았어? 수화기 너머로 오랜 친구이자 스승인 윌리엄 해리슨 교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지금 막 살펴보고 있었어. 저는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봐봐. 몇몇 데이터가 널 놀라게 할지도 모르겠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인상을 찌푸리며 한국의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래프와 차트들은 한국이 1960년대 매우 가난한 나라에서 오늘날 세계 최고 경제 대국 중 하나로 성장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은 한국 기업들이 조선업계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세계 컴퓨터 칩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같이 조그만 나라가 이럴 리 없어. 저는 안경을 고쳤으며 수치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이 숫자들을 제 연구 자료와 대조해봤지만 그 둘의 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론에 따르면 한국같이 천연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이렇게 성공하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물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서류들을 밀어내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다가오면서 캠퍼스는 이제 더 조용해져 있었어요.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회의는 2주 후였습니다. 저는 원래 자원의 양이 국가의 성공을 결정한다는 발표를 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관한 말도 안 되는 수치들을 본 순간 머릿속이 많이 복잡해졌어요. 이것만으론 안 돼.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 제가 놓친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정한 학자로서 제 내면의 목소리는 그것이 제 믿음에 도전하더라도 증거가 이끄는 방향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전보다는 더 열린 마음으로 회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회 당일 아침,
밝은 햇살이 호텔 방 커튼 사이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넥타이를 매는 동안 긴장감에 배가 꽉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평소의 제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전에도 수백 번의 학술회의에서 발표해봤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학 회장은 언제나 그랬듯 웅장하고 인상적이었어요. 높은 천장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가 다양한 언어와 억양으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중국, 영국, 독일 등 여러 나라 대학의 유명한 교수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두 가지 버전의 발표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원이 적은 작은 나라들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제 원래 주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 관한 놀라운 데이터를 연구한 후에 만든 새로운 내용이었어요. 아직도 어떤 것을 사용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미나실 건너편에 있는 중국의 찰스 장 교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그의 제자 데니얼 웡이 서 있었어요. 그들은 둘 다 자원이 많은 큰 나라들만이 진정으로 강력할 수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찰스 장 교수가 저를 발견하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드워드 박사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가 말했어요. 자원 기반 경제 모델에 대한 당신의 지지 발언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 말에 무언가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정확히 무엇을 믿고 있는 거지? 더 이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익숙한 손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오랜 스승이자 친구인 윌리엄 해리슨 교수였습니다. 그의 인자한 얼굴과 회색 머리카락은 항상 동화책에 나오는 현명한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했어요. 에드워드, 세션 전에 커피나 한잔하지. 그가 저를 장 교수에게서 떼어내며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 대화를 나눴어요. 커피는 뜨겁고 진한 향을 내뿜으며 제 마음을 맑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 내일 있을 자네의 발표 때문인가? 해리슨 교수가 컵 너머로 저를 지켜보며 말했어요. 윌리엄, 나는 평생 한국 같은 나라들이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경쟁할 수 없다고 가르쳐왔어. 하지만 이 새로운 통계들을 좀 봐. 만약 이게 정확하다면 나는 수년간 틀렸을 수도 있어.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진정한 학자의 자질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 자신의 생각을 기꺼이 바꿀 수 있는 용기와 포용력이지. 해리슨 교수의 말이 제 마음 깊숙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데이터를 무시하고 익숙한 내용의 발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겐 그게 더 쉬울 테니까요. 사람들은 에드워드 카터 박사가 특정한 의견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 위에 연구 자료를 모두 펼쳐놓고 살펴봤습니다. 종이들이 이불 위를 빼곡히 덮고 있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그래프들이 산봉우리처럼 위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들은 한국 기업들이 충분한 천연 자원이 없이도 조선이나 전자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침대 옆 탁상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잠이 오지를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잠을 못 자서 눈은 충혈됐지만 다행히 결정은 내린 상태였죠. 조심스럽게 예전 발표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비록 제 평생의 연구에 도전하는 것이라 해도 새로운 발표 자료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학 회장 앞으로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정장을 입고 있어서인지 방 안이 너무 덥게 느껴졌어요. 컴퓨터에는 제가 지금껏 가르쳐온 것들에 도전하는 새로운 발표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한국의 40년간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위로 치솟는 선이 그려진 간단한 그래프였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저는 천연자원이 많지 않은 나라들은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생각에 도전하는 증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청중석에서 중국인 교수의 눈썹이 치켜 올라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는 몸을 숙여 제자 웡에게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서 이런 발표를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아무도 그러지 않았겠죠. 저는 슬라이드를 한 장씩 넘기며 한국에 관한 사실들을 발표했습니다. 196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오늘날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어떻게 변모했는지, 그들의 기업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들보다 많은 배를 건조하고 있는지, 어떻게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부품 제조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지 말이에요. 이 모든 성공이 석유와 석탄, 광활한 농지와 같은 많은 천연자원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이 데이터는 인간의 창의성과 좋은 교육, 그리고 현명한 계획이 지리적 한계와 천연자원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가 계속되는 동안 방안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제 새로운 생각에 관심을 보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다른 사람들은 팔짱을 낀 채 의심하거나 화가 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뒷줄에서 해리슨 교수가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발표를 마치자 사람들이 너도 나도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시간은 항상 어려운 순간이지만 오늘은 특히나 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중국의 장 교수가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세미나실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카터 박사님, 당신의 새로운 입장은 평생의 연구와 모순됩니다. 작은 해양 국가들이 광활한 땅과 자원을 가진 나라들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은 한국 따위 작고 하찮은 나라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데니얼 웡이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나라들은 결국 보호받고 시장 접근성을 얻기 위해 더 큰 강대국들에 의존하고 기생하는 것 아닌가요? 그들의 질문은 불과 몇 주 전까지 제가 강하게 믿었던 것과 같은 내용이었죠. 저는 불편한 마음을 뒤로 한 채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그것은 한국과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여러 나라를 연결하는 다채로운 선이 그려진 세계 지도였습니다. 이 지도는 한국이 전 세계 여러 다양한 국가들과 어떻게 관계를 구축해 왔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단일 강대국에도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불리한 시작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의 능력과 전략으로 강대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죠. 그건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학 회장은 점점 열기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몇몇 교수들은 제 새로운 관점을 지지했고 다른 이들은 장 교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일시적이고 취약한 것 아닌가요? 일시적이지 않다는 증거는 내일 장 교수님과의 토론에서 밝히겠습니다. 논쟁은 마치 테니스 경기처럼 오가고 있었어요. 세션이 끝난 후 몇 명의 학자들이 더 많은 질문을 가지고 저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눈은 호기심과 존경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태국의 한 젊은 여성은 제 발표가 그녀 자신의 국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고 말했어요. 학 회장을 나서는데 지치긴 했지만 동시에 활력이 넘치는 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제 평판은 손상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자유로움도 느끼고 있었어요. 항상 믿어왔던 것과 모순되더라도 증거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옳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잘했네. 그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제고할 용기가 있는 기성 교수는 많지 않을 거야. 해리슨 교수가 복도에서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제 안에서 휘몰아치는
감정의 폭풍을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해 고개만 끄덕였어요. 오늘 저는 학문의 경기장에 서서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을 치러낸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오는 동안 오늘 있었던 일들이 마치 멈출 수 없는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제 오랜 믿음에 도전한 발표, 청중들의 놀란 표정들, 장 교수의 날카로운 질문들, 그리고 젊은 학자들의 예상치 못한 지지가 계속 떠올랐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어둠 속에 반짝이는 건물들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누구지? 20년 동안 저는 자원이 없는 나라들을 무시해왔어요. 학생들은 저의 이런 관점을 듣기 위해 제 수업에 왔고, 다른 교수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알기 때문에 저를 연사로 초청한 거였죠. 제 책과 논문들은 모두 이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줄곧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거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 배운 것들과 아직 남아있는 의문들에 대한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많은 천연자원 없이도 성공했다면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교육 시스템, 정부 정책, 비즈니스 전략, 혁신, 문화적인 무언가 때문일까? 제 머릿속에서는 전에 고려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질문들이 빠르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다 되어서야 새로운 연구 논문의 개요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전의 이론들이 틀렸거나 불완전하다면 더 나은 이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죠. 이 작업은 고통스럽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제가 쓰는 각 요점은 제 사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이해의 문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눈은 충혈되고 몸은 피곤했지만 머리는 이상하게도 오히려 더 맑아져 있었습니다. 새 논문의 개요가 여러 페이지에 걸쳐 채워져 있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젠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변화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생각들에 대해 잘못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포함될 때는 더욱 그렇죠. 마치 빠른 강물에 서서 강한 물살에 여러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익숙한 옛 믿음의 강가로 다시 헤엄쳐 가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목적지가 불분명하더라도 새로운 이해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고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이 새로운 생각들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나아갈 수 있을지 결정해야 했어요. 단순히 제 이론의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것인지 말이죠. 드디어 학회 마지막 날, 호텔 창문으로 황금빛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활력이 넘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의 패널 토론은 학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거예요. 저는 장 교수와 직접 마주하는 패널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었고, 해리슨 교수가 진행자로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진화하는 생각들을 더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될 것이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학회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고 사람들이 벽을 따라 서 있기까지 했습니다. 전 세계 대학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여기 모인 모두가 이 분야에서는 아주 저명한 사람들이었기에 새로운 주장을 펼쳐야 하는 제게는 큰 부담감으로 작용했어요. 그들은 모두 오늘 있을 이 특별한 학문적 대결을 목격하고 싶어 했습니다. 항상 자신이 옳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운 주장을 펼치는 게 흥미진진하게 느껴졌을 테죠.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가 의자에 앉았어요. 중국인 교수는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죠. 우리 사이에서 해리슨 교수가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메모 카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간단한 인사와 함께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긴장되는 침묵을 깨고 장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국가들이 항상 작은 국가들보다 근본적인 이점을 가질 것이라는 견해를 펼쳤죠. 작은 나라들의 짧은 성공 기간은 단순히 역사적 우연일 뿐입니다. 그는 단언했어요.
결국 자연의 질서는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의 지배로 다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앞으로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저의 사과에 학 회장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저는 사과를 이어갔죠. 저는 진심으로 한국에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장 교수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고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걸 느꼈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장 교수님의 의견에 완전히 동의했을 겁니다. 제 학술 경력 전체가 비슷한 생각들을 바탕으로 쌓아 올려졌으니까요. 하지만 과학자이자 학자로서 우리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믿음에 도전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증거를 따라가야 합니다. 청중 사이에 웅성거림이 일고 있었어요. 다들 저의 말을 듣고 놀란 것 같았죠.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의 경제 데이터가 다채로운 그래프와 차트로 나타나 있었어요. 이 증거는 인간의 창의성, 우수한 교육, 그리고 전략적 계획이 지리적이고 자원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나 일시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론이 간과해온 번영의 다른 방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토론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었습니다. 상대편인 중국 장 교수의 주장은 날카롭고 잘 연습된 노련함이 엿보였어요. 때때로 예전 사고방식의 편안함, 익숙한 생각들의 안락함이 저를 끌어당기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편한 길로만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엄청난 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석유보다 귀하고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자원이죠. 그게 뭔가요? 사람입니다. 한국의 기적 같은 성공의 요인은 바로 사람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놀라운 힘을 가졌습니다. 불가능에서 가능을 이루어내는 민족이죠. 적어도 제가 연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토론의 열기도 사람들의 관심도 생각보다 뜨거웠어요. 거의 2시간이 지난 후에야 모든 토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청중들이 열렬히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사람들은 이 예상치 못한 지적 대결에 흥분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저마다의 의견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학회 주최자가 봉투를 들고 무대로 다가왔어요. 이번 학회 MVP에 대한 상을 발표할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채로 누구의 이름이 불릴지 집중하고 있었죠. 그녀가 봉투를 여는 동안 제 심장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올해의 상은 에드워드 카터 박사에게 돌아갑니다. 청중들이 일어나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얼떨떨한 상태로 단상으로 걸어가 반짝이는 크리스탈 트로피를 받았어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의 현장으로 만들어주신 장본인이신데요.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생각지도 못했던 수상 소식에 머릿속으로 많은 말들이 떠올랐지만 가장 뚜렷하게 떠오르는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정한 학문이란 항상 옳은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 여정이 불편하더라도 끊임없이 증거가 이끄는 방향을 따라가야 합니다. 저는 늦었지만 이제야 그 진리를 깨달았고 앞으로는 그 방향을 따라가며 연구하려고 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상 소감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그동안에 고민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역시 이유 없는 시련이란 없고 의미 없는 시련 또한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학자로서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학술 축하 파티에서 많은 동료들이 다가와 존경심을 표했어요. 심지어 장 교수도 마지못해 인정의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당신의 결론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당신이 자신의 입장을 제고하려는 의지는 존경할 만합니다. 학술대회 축하 파티가 끝나자 저는 세미나장 근처 캠퍼스를 조용히 산책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제 주변에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수세기 동안 변화하는 생각들과 발전하는 지식의 증인들이었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한국과 비슷한 나라들의 성공 사례를 탐구할 새 책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성공 사례를 좀 더 연구해 다른 분야에 적용시킬 계획도 세워보았죠.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오래된 편견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뿌리 깊은 믿음들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들은 증거와 정직한 탐구에 의해 근본적으로 도전받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의 일터인 프린스턴 대학교로 돌아왔어요. 저는 학술대회에서 얻은 깨달음을 제자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어요. 학생들은 제 강의 방식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질문을 던졌고 학생들이 기존의 이론들의 의문을 품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도전을 격려했어요. 교수님, 학회 이후로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수업 후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에 살랑이는 캠퍼스 나무들을 바라보며 말했죠. 그래, 나는 많이 달라졌어. 중요한 사실을 떠올리게 됐거든. 가장 위대한 여정은 먼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해를 향한 여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지. 그리고 그 여정은 결코 진정으로 끝나지 않는단다. 어느새 꽉 막힌 학자가 되어 있었던 저에게 큰 깨달음과 도전을 준 한국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제가 한국에 대해 알지 못하는 소중한 자원들과 능력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에 메모 남겨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그 지혜들을 받아들이고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